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까지는 정확히 1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국민의힘당이 이겨야 그나마 우리 헌정 질서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과연 민주당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 87년 노태우의 6.29 선언과 같은 중대 결단과 결심을 공표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동훈의 6.29 선언을 하라.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을 때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1년 반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것이 가로막혀 가지고 그의 개혁 작업이 충돌을 해놨겠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이번 선거는 국회를 폭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주목이 됐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래 3월 9일이 지났습니다. 3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당선 2주년입니다. 그걸 계기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종섭 국방장관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과 공수처 수사 귀국, 황상무 사건, 또 그 직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몰카 사건으로 인한 당내 충돌,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당선 2주년이 되는 3월 9일 전후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야당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 윤석열 심판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개인의 그 발랄하고 이론정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래요 탁월한 화술로 그의 개인기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상당히 평형으로 유지했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그의 개인기에도 어떤 피로감, 한계 같은 것이 올 시점에 3월 9일을 기해 가지고 정권 심판 쪽으로 그 무게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했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쥔 이런 외교적 성과를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밑으로 꺼지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 물가, 노동개혁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게 된, 그것이 당선 2주년 시점에 맞춰가지고 야당의 집요한 공세, 대통령이 있느냐,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호가 이 윤석열 반대 세력 쪽에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행동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그가 이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저는 단언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일 것이고, 천심이 내려다보고 있는 한 76년의 우리 헌정사에 이런 당대표, 히틀러의 수권법보다도 더 강한 독재 권력을 장악했다. 당원 입당권, 탈당권, 복당권, 공천권, 공천 취소권, 전략 공천권,
이게 완전 무결한 이게 히틀러식 수권법보다도 더 독재권을 강화한 저 이재명을 하늘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요즘은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외교와 관계되는 얘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지요. 아닙니까? 우선 이번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입니까? 계양구에서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쫓기는 심정에서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당대표인데 윤석열 정권이 공연히 대만 문제를 직접 그려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와의 최대 무역국 아니냐. 그저 중국에 대해서는 쎄쎄 하면 되는데 쎄쎄 감사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하고 사흘 뒤에 중국의 관영 환구15가 이재명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동맹이 강화돼서나 중국이 얕잡아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어느 수위까지 한중 관계를 균등하게 유지했어. 광동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시진핑을 대등하게 만나게 된 것도 이런 성과인데 여기에 죄를 뿌리고 있어. 자기가 대표되고 계양을구에서 당선되고 정당에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외교고 국익이고 없다. 윤석열 정권은 퍼붓기로 아르헨틴처럼 이게 채무 초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원조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르헨틴은 검찰공화국으로 나라를 개판을 만들었다.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헨틴은 9차례에 걸쳐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민선 대통령이 다 망쳐놓은 좌파 대통령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걸 그의 열렬 지지자들을 현혹시키는 무기로 쓰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 심판적으로 대통령이 없다. 없는 게 낫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쫓아내야 된다. 쫓아낼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은 범죄 집단이지. 범죄 집단. 조국 씨가 섭섭하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 자신이 2심 유죄 판결 조만간에 대법원 판결 나요. 조만간에 안 나면 대한민국의 대법원 아니지. 대법원 아니지. 조만간에 날 거예요. 그럼 감방에 가야 쭉 진역 실형받은 사람, 조사받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감옥에 갈 사람을 쭉 줄을 서가 복수극을 벌이겠다. 검찰공화국의 대장 윤석열을 쫓아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판이 돼 있는데, 자, 저는 지금 수도권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성동, 중구, 갑군지 얼군지 모르겠으나 작은 제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이 전체 분위기를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수도권이 오늘 아침 현재 4년 전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국민의힘당이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똘똘하고 훌륭한 후보가 곳곳에 국민의힘당이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권자들 다수가 똘똘하고 국회의원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아, 이게 윤석열 심판 쪽이다. 그렇다면 내 눈앞에 있는 국민의힘당, 그게 뭐 대수로운 존재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당 후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후보를 집어넣은 지역에 이게 여론조사 그 전체 믿는 건 아니지만은 앞선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재명 일당과 조국 일당의 윤석열 심판 쪽으로 이 선거를 몰아가.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논리 정연하고 바람을 일으킨 이게 한동훈 바람을 잠재우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선거 16일을 남긴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나는 이런 생각으로 용산 집무실을 옮겼는데 국민과의 소통에 내가 소홀했다. 처음 약속은 2층에 집무실, 1층에 기자실, 수시로 기자회견 하겠다. 한 번도 약속 안 지켰다. 부인과의 여러 구설, 그걸 정면으로 기자회견으로 이걸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직접, 그러니까 전문 직업 단체를 만나가지고 소규모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루즈벨트 식으로 해라.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라.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에 움츠러들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큰 틀을 이루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있느냐, 이 물가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공격에 이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동훈 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려놨으나 그도 한계에 왔다. 징기스칸이 천하를 제패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천몇백 년 전 일이지만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휘하들을 보기에 당당했겠습니까? 그때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 야율 초대가 폐하 천하를 얻는 것은 마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술 전략 모든 방법이 기마부대가 하는 것이니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은 다스릴 때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심이다. 민심. 미세한 민심이다.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아니죠. 한 200년 가다 끝났습니다. 모든 왕조는 다 끝나기 마련이에요. 이성계 500여 년 만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임기 5년의 대통령에도 처음과 끝이 다를 수가 있어.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말은 점수는 다 실패했어. 그런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가 국회에 막혔다 하지만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런 저런 거를 그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건 국민에게 변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쉽게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한동훈이요. 한동훈은 지난 21일 공천자 대회에서 나는 서서 죽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서서 죽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면 끝이다. 끝이다. 누구에게 지면? 민주당에 지면 끝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국회가 완전히 장악되면 윤 대통령은 식물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공화국 시대는 실제로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다보고 그런 각오로 서서 죽겠다. 이번 선거에 지면 끝이다. 라고 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앞으로 돌아가서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 기상천외 경천 동지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로 군사정권이 연장됐지요. 노태우 후보 당선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버금갈 지금 결단과 선택은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윤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이렇게 하겠다. 중대 결단을 해요. 그걸 모를 한동훈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박찬종이가 말하는 거 구체적인 잘 모르겠다. 이 방송을 듣고 주위에서 혹시 한동훈 위원장에 박찬종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나는 모르겠다. 그럼 날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줘.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영민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씀한 대로도 아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87년 6.29 선언에 버금갈 중대 선언을 결단하고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을 한다면 마상에서 천하를 제패하듯 대통령까지는 어렵게 됐지만은 된 뒤에는 민심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다. 뭐뭐를 실패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래야 한동훈 선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남은 임기 3년을 무사히 넘기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